이항분포 다 기억하시죠? 네, 이항분포라고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독립시행이랑 엮어서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시행이라고 하면은 시행 횟수랑 확률, 이게 중요했었죠. 그래서 이항분포도 총 시행 횟수랑 확률로 정의가 되죠. 시행 횟수, 시행, 시행 횟수. 그리고 어떤 특정 사건, 그게 일어날 확률. 그랬을 때 이 확률은 항상 일정한 확률이어야 한다는 거. 그래야 독립시행의 상황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약속을 하나 해줄 건데요. x가 이항분포 n, p를 따른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거기 그 따른다를 일일이 쓰기가 귀찮죠. 그래서 이렇게 물결로 할게요. 약속. 네, 이게 원래는 교육과정에 있는 표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어요. 네, 이게 훨씬 편한데 저는 x가 이항분포 요거를 따른다. 네, 저 때 있었습니다. 따른다를 그냥 물결로 쓰시는 게 여러분들도 편할 거예요. 이건 우리끼리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차피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여러 개 나오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쓰시는 게 편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교육 과정에선 빠져가지고 뭔가 공적인 자리에서는 안 쓰는 게 좋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논술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굳이 쓰고 싶으면은 x가 이항분포 뭐뭐를 따를 때 이렇게 쓰도록 하자 이런 말을 앞에다 써주고 이걸 쓰시면 되긴 하는데 뭐 일단은 우리끼리의 약속으로 해두죠. 그래서 따른다를 이제 이 물결 표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만 쓸 거예요. 그랬을 때 기대값은 그냥 n이랑 p 곱하면 됐었고요. 분산은 거기다가 q만 곱하면 됐었죠. 표준 편차는 당연히 루트 분산이니까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런 거 했었고요. 그때 우리가 이항분포,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는 독립시행의 확률로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요 식 자체는 우리가 이항 정리에서도 봤던 그 식이죠. 이항 정리의 일반항. 그렇죠?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이항 정리, 이항 분포, 독립시행. 엮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때 당연히 Q는 1-P로 정의가 되고 X값 조심할 거는 0부터 시작한다는 것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가끔 그냥 별 생각 없이 쓰다 보면 X를 막 1부터 쓰기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0부터 n까지 해서 총 n 플러스 1개 값을 가진다. 이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8번부터 그냥 바로 갈게요. 그 앞에 건 좀 쉬워서 스킵하도록 하고 그래도 풀이는 지난번처럼 그 PDF 파일로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빼먹은 부분은 그걸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x가 이런 이항분포를 따를 때 n값을 구하는 게 문제죠. n값 구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 드리긴 했는데 x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 알려드렸죠? 네. 첫 번째는 직접 구하는 거. 네. 표가 주어져 있을 때 x제곱을 직접 한 다음에 x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있었죠? 네. 그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렇죠. vx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더해주면 이게 x제곱의 평균이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표현도 좀 기억을 해두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x의 평균이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x의 평균이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x제곱의 평균이면은 말 그대로 여기다 제곱 붙여주시면 되죠. 물론 이게 이항분포다. 이항분포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i가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0부터 시작하겠죠.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요. 이건 뭐 표가 주어진 게 아니니까 그냥 두 번째 공식 쓰는 게 편하겠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사실 바로 보이죠? x제곱의 평균은 분산 더하기보다 네, 요게 평균의 제곱이란 얘기죠. 그러면 평균이 얼마겠어요? 당연히 5겠죠. 그래서 2의 x는 5구나. 근데 여기서 2의 x가 바로 구해지시죠, 사실. n이랑 2분의 1 곱하시면은 그게 바로 2의 x니까 n 값은 10이다. 이렇게 나와주시게 됩니다. 간단한 계산 문제죠? 19번도 비슷한 거. x가 이항분포 9,p를 따르고요. 2의 x 제곱이 vx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뭐 이런 공식 쓸 필요가 없죠. 왜냐면 여기서 EX랑 VX가 그냥 바로 구해지잖아요. 그렇죠? EX 평균은 9P고요. 그거에 제곱을 하고 있죠. 그게 VX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9P 곱하기 1-P 해주시면은 이게 VX죠. 두 개가 같다라고 했는데 어차피 P가 지금 0보다 크니까 9P, 9P로 양변 나눠주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제곱 날리고 여기 날리고 그럼 P는 10분의 1이겠죠. 마이너스 P 넘어가시면 10P가 1이니까 P 값은 10분의 1이다. 그리고 20번도 그냥 계산이라 생략을 하고요. 21번. 이건 조금 재밌는 문제인데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했습니다. 주사위 던져서 A가 나오는 눈의 수를 그냥 제가 스몰 a라고 할게요. B가 나오는 눈의 수를 스몰 b라고 그냥 하면은 그 두 개의 차가 3보다 작으면 A가 1점을 얻고요. 3 이상이면은 B가 1점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랬을 때 이러한 시행을 15번을 진행을 하고요. 주사위를 15번 던진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A의 기대값과 B의 기대값의 차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어차피 A가 1점을 얻거나 B가 1점을 얻거나 둘 중 하나죠. 그러면은 만약에 생각을 해보기를 A가 15점을 얻었으면은 B는 몇 점을 얻어요? 빵점이죠. 왜냐면 어차피 15번 하니까 A, B 합쳐서 점수는 15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A가 7점을 얻었으면 B는 무조건 8점을 얻을 수밖에 없죠. 딱 이게 여사건, 서로 여사건 관계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A나 B 중에 하나만 요거의 기대값만 구해주면은 나머지 기대값도 구해지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죠? 네. 그리고 주사위를 2번 던지는 거니까 표를 그려야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A를 기준으로 볼까요? B를 기준으로 볼까요? A요? 이 경우가 많을까요? 이 경우가 많을까요? B 경우가 많아요? 잠깐만 생각을 하고 가시면은 이게 많을까요? 이게 많을까요? 위에 게 많을 것 같은데. 그쵸? 제 생각에는 위에 게 더 많아 보여요. 네. 직접 해볼까요? 저는 적은 게 좋으니까 B를 기준으로 봅시다. 둘이 뽑은 거 차가 3 이상이 되는 경우. 얘가 1 뽑았으면요. 3 이상이려면 4여야 되죠? 5, 6이죠. 2를 뽑았으면은 5, 6이죠. 여기서 3을 뽑았으면 6밖에 안 되죠. 4를 뽑았으면은 안 돼요? 1 되죠. 그쵸? 차니까. 5를 뽑았으면은 1, 2 뽑을 수 있죠. 6 뽑았으면 1, 2, 3 뽑을 수 있죠. 이거밖에 없죠. 대칭 구조니까 여기가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도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아셔야 되죠. 그쵸? 그러면은 전체는 36칸일 거예요. 그 중에 B에 해당하는 게 12개죠. 그러면은 확률이 여기에 해당할 확률이요. 3분의 1인 거죠. 그쵸? 그러면은 차가 3보다 작을 확률은 3분의 2인 거죠. 그러면은 됐습니다. XB라고 할까요? 네. 그러면은 B의 기대값은요. B가 얻는 점수의 기대값은 15판 중에 지금 3분의 1 확률로 B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5판 정도는 B가 이기겠죠. 그럼 B가 5점을 얻겠죠. 그럼 A는 몇 점을 얻는다? 10점. 이거 따로 계산할 필요 없죠. 물론 따로 해도 되는데 굳이 따로 한 번 더 해보시면은 A는 15 곱하기 3분의 2 해서 10이 되니까 당연히 더해서 15가 되겠죠. 그쵸? 그래가지고 두 개 차를 구하라고 했나요? 차겠죠? 네, 차를 구하라고 하면은 5점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A를 기준으로 보셨다고 해서 뭐 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래도 문제 풀기 전에 한번 생각은 한번 해보고 가시는 게 좋겠죠. 거길 갔구나. 오늘 뭐 한다면서요? 그 드림톡? 네.
드림톡 간 것 같은데? 아까 저한테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방과 후 있는 날에 드림톡이라니 가슴 아프다. 이거 지금 안 되는데? 여러분 이 내용 기억하시죠? 네. 그쵸?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항분포라는 게 일단 독립시행이랑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다음 구 쪽으로 넘어가시면은 네 번째 테마,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제가 넣어놨죠? 네. 이항분포 배우면서도 당연히 이 독립시행의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22번을 보시면요.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10,p를 따른다. 그리고 x가 4일 확률이요. 3분의 1에 x가 5일 확률이랑 같을 때 7x의 기대값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거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게 그냥 독립시행의 확률 쓰시는 것밖에 없죠. 네. 그쵸? 그냥 그 특정 값에서의 확률이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하고 싶진 않겠지만 이걸 하셔야 돼요. 총 10번의 시행이죠? 10번 중에 4번, p가 4번이죠? 그러면 1-p는 6번이겠죠? 요거랑 3분의 1 곱하기 10번 중에 이제 5번이죠? p가 5번이면은 q는 똑같이 5번이겠죠? 네, 굉장히 계산하기 싫어지시죠? 네,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약분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 느껴지시죠? 그러면은 여기 p 4개, p 5개니까 p 4개 지우고 이거 지우면 p 하나만 남죠? 마찬가지로 q 5개, q 6개니까 q 5개 다 지우고 여기 하나 지우면은 pq 이렇게 남겠죠? 그쵸? 10시사랑 10시오는 뭐 계산을 해주세요. 네. 근데 이거 계산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가끔 이거 까먹고 계신데 얘죠? 이거 팩토리얼 계산하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정리된다는 얘기죠. 10시사랑 10시오. 그쵸? 그러면은 10팩, 10팩 날라가죠? 여기 있는 4팩이랑 여기는 5팩에서 팩토리얼 떼면 되죠? 5 곱하기 4팩이니까. 마찬가지로 6팩도 6 곱하기 5팩이잖아요. 그러면 5팩, 5팩 나눠주시면 되죠. 그러면 남는 게요. 왼쪽에는 6분의 1q인데 q는 또 1 빼기 p잖아요. 그리고 3분의 1에 5분의 1에 p 이렇게 남죠. 그럼 이제 p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 p값 나오겠죠. 네. 계산은 어떻게 깔끔히 하는지 보이시나요? 물론 10시사는 19, 87.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까지 느리진 않아요. 이것도 할만하십니다. 근데 오랜만에 이런 것 좀 보여드리려고 저렇게만 하다 보면은 요 팩토리얼 표현을 가끔 잊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서 p값 계산하시면 뭐 7분의 5가 나온다라고 하네요. 이거는 뭐 간단한 1학년 계산이니까 킵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항분포가 주어져 있을 때에도 이런 특정 값의 확률을 구하면은 무조건 독립시행의 확률을 떠올리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밑에 23번 보시면요. 23번도 똑같은 문제죠. 네. 숫자만 다르죠? 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24번. 24번도 마찬가지겠죠. 그쵸? px는 1이랑 px는 2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독립시행의 확률로 여러분들이 직접 다 구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조금 까다로운 거 25번을 보도록 합시다.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25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한번 읽어보셨나요? 네. 그럼 요거 150번이나 하잖아요.
네, 그럼 이 숫자의 규모에서도 살짝 느끼셔야 되는데 이거 당연히 독립시행이고 x가 이항분포를 따르겠죠. 네.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복원 추출이고 복원 추출이니까 당연히 독립시행이겠죠. 그랬을 때 x는 이항분포를 따르고요. 총 150번의 시행을 하는데 여기서 확률이라는 거는 짝수를 뽑을 확률이죠. 그쵸? 5개 중에 짝수가 2개 있으니까 확률은 5분의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항분포 이렇게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억은 그냥 주는 문제. vx 구해라 라고 하시면은 150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5분의 3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36 나오죠. 기억은 맞다. 이거는 그냥 거저주는 거였고요. 니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이항분포에서 특정 값, 특정 어떤 하나의 값에 대한 확률을 물어봤다라고 하면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했었죠. 그럼 구하시면 됩니다. x는 0일 때 확률 구하시면은 150번 중에 0번이에요. 5분의 2가 0번이고 그럼 5분의 3이 150번이겠죠? 그리고 x는 150. 이것도 찾아주시면요. 150번 중에 150번 다 짝수가 나오면 된다는 얘기니까 5분의 2가 150번, 5분의 3이 0번이겠죠? 그럼 두 개 대소 비교 가능하시죠? 네. 다행히도 얘네 둘이 같죠? 얘도 1이고요. 얘도 1이죠. 네. 그리고 얘도 1이고요. 얘도 1이죠. 아, 그러면 이제 어차피 앞에 곱해져 있는 게 1이니까 얘랑 얘만 크기 비교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위에 있는 게 더 크죠? 그쵸? 네. 어? 그쵸? 위에 있는 게 더 크죠? 그쵸? 5분의 3을 150제곱한 게 더 크잖아요? 네. 지금 분모가 같은 상황에서 이거는 2의 150제곱, 이건 3의 150제곱이니까 그래서 이거 반대로 되어 있는데 그쵸? 니은은 틀렸죠? 이렇게 어떤 한 포인트는 무조건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범위로 주어져 있잖아요. x가 51 이하, x가 72 이하, 72 이상 이런 식으로 범위로 주어졌을 때도 문제에 여러분 그거 없죠? 그 표준 확률, 표준 정규 분포표 이런 거 없죠? 그쵸? 그 상황에서는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요거를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그쵸. 0일 때 1일 때 쭉 가서 51일 때 요거를 원래는 해주셔야 되는 게 맞긴 하거든요. 얼마야 요거? 150이잖아. 그럼 99인가? 그쵸? 그러면은 72도 이걸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계산 불가능해요. 할 수는 있는데 이거 하다 보면은 모의고사 끝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보면 옛날 문제거든요. 2010년 거. 네. 원래는 요런 게 나왔을 때 문제에서 이거를 정규분포로 근사시켜라라는 말이 없으면은 직접 이렇게 구하시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런데 이건 좀 옛날 문제고 그래서 이항분포를 우리가 정규분포로 근사시킬 수 있었잖아요. 그때 n이 충분히 크면 근사시킬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충분히 크다의 기준을 주기는 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긴 해요. 그 충분히 크다의 기준이요. np도 5 이상이고 nq도 5 이상이면 n이 충분히 크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보시면은 np 150이랑 5분의 2 곱한 것도 5보다 크고요. 그리고 당연히 nq 150 곱하기 5분의 3한 것도 5보다 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n이 충분히 큰 걸로 생각을 해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시킬 수 있긴 합니다. 네.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보실 문제에서는 이 판단을 문제에서 해줘요. 문제에서 해줘요. 근데 이 문제는 좀 옛날 문제고, 그래서 직접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는데, 혹시 모르니까 말씀드리면은 보통은 힌트를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표준정규분포표를 준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항분포를 이 녀석을 근사를 시키면 되겠구나. 얘를 정규분포로 근사를 시켜서 얼마지? 60. 그리고 여기다 5분의 3 곱하면은 36이죠? 네. 이런 정규분포로 근사를 시킨다는 거를 시켜서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원래는 제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문제를 이렇게 내볼게요. 여기서 x 5 이상일 확률 찾아라. 5 이하로 할까요? 자, 이렇게 봅시다. 이항분포를 따를 때요. x 5 이상일 5 이하일 확률을 찾으래요. 이때 잘못 푸는 경우가 이렇게 푸시면 틀려요. 요거 정규분포로 근사시키면은 5, 얼마야? 2분의 5죠? 정규분포로 근사시키면 이렇게 되잖아요. 평균 콤마 분산. 루트 2분의 5의 제곱이겠죠? 네. 근데 쓰면 오히려 복잡해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정규분포로 근사시키면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고, 그랬을 때 5 이하일 확률은 0.5죠? 네. 그래서 0.5다라고 하면은 이건 틀려요. 왜 틀리냐면은 x가 5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은 문제에서 근사하라는 얘기가 없죠? 2분의 1에 10, 10시 1, 2분의 1에 10, 10시 5, 2분의 1에 10이죠. 이거 1024분에 10시 0부터 10시 5까지 더한 거죠? 그 계산은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 계산이 싫으시면은 10시 0, 10시 1 쭉 가서 10시 5, 10시 6 쭉 가서 10시 10까지 있죠. 요거 다 더한 게 2의 10제곱이죠. 근데 우리가 찾는 거는 10시 0부터 10시 5까지 합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죠. 10시 0부터 10시 4까지랑요. 10시 6부터 10시 10까지랑 합이 같죠. 대칭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지금 대칭이잖아요. 그런데 10시 5 값을 찾을 수가 있죠. 10시 5는 10 얼마죠? 혹시 외운 사람 있어요? 252네요. 그러면은 1024에서 251을 뺀 게 얘죠? 그럼 거기다가 251을 더하면은 요 합이죠? 그걸 여기다 쓸 수 있죠? 그거는 512가 아닙니다. 네. 0.5가 아니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직접 구하셔야 돼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터무니없죠. 터무니없으니까 이건 그냥 근사를 시켜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그 기준 자체가 사실상 애매해요. 네. 네. 시키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매한 건 안 내요. 괜히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매한 건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뭔가 시행 횟수가 많아요. 보통 근사시키는 문제 보면은 아예 논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시행 횟수를 겁나 많이 줘요. 이것도 150번 막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알아보기는 오히려 쉽습니다. 근데 시행 횟수가 적은 경우에는 함부로 근사시키지 말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뭐 여튼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근사시킨다라고 했을 때 x가 지금 51 이하일 확률이라는 거는 여기가 60이죠? 그쵸? 51은 뭐 여기 왼쪽에 있겠죠? 9만큼 차이 나죠? 그쵸? 1.5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쭉 가시면은 72. 여기가 60이고요. 72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겠죠. 근데 요거는 중심으로부터 이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죠?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면은 72 이상일 확률이랑 51 이하일 확률을 비교해 보시면요. 제가 그림은 이 모양으로 그려놓긴 했지만 이 확률이 더 크죠? 그렇죠? 이게 더 작죠? 그래서 디귿은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혹시 요거 평균으로부터 몇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로 안 배우신 분 있나요? 표준화, 그냥 표준화만 배우신 분 있나요? 아, 그래요? 슉. 조금 이따 하긴 할 건데, 저는 합니다. 왜냐면 그 참고서 같은 거나 모든 그런 거에 답지는 일일이 표준화를 다 한 걸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문제 푸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으로부터 1.5 시그마 떨어져 있으니까 거리 자체가 지금 9만큼 떨어져 있죠. 얘 같은 경우는 거리가 12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럼 대칭성에 의해서 요 넓이랑 요 넓이를 비교하시면은 당연히 파란 넓이가 더 크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대칭성으로 이렇게 보셔도 괜찮긴 합니다. 구체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이따 뒷부분에서 좀 할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9페이지에 앞에 써놓은 게 A부터 B까지 X 그 확률을 구할 때요. 함부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시키면 안 된다라고 한 게 시행 횟수가 적은 경우에는 멋대로 근사시키면 안 됩니다. 네. 딱 봐도 누가 봐도 시행 횟수가 엄청 크거나 아니면은 문제에서 뭐 표준 정규분포표가 나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근사를 시키셔도 괜찮긴 합니다. 네. 그러고 쭉쭉쭉 넘어가서 5번 테마 가시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실 수 있겠다. 이게 문제에서 대놓고 이런 식으로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쉽죠.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그냥 확률 질량 함수를 이런 식으로 그냥 던져줘요. 이렇게 던져주고서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요거다라고 하셨을 때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아, 이항분포구나 라는 걸 떠올릴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힌트죠? 독립시행이니까 당연히 이항분포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살짝 볼 건데 그 26번 한번 눈으로 보실게요. 26번 보시면은 확률 x의 확률 질량 함수는 하고서 요 형태를 줬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보고서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x는 이항분포를 따르는구나 라고. 그럼 거기 26번에서요. 시행 횟수는 몇 번일까요? 25번이겠죠? 그쵸? 확률은 p죠? 네. 그래서 이걸 따르는구나 라는 거를 그걸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나면 나머지는 쉽죠? 네. Vx가 4라고 했으니까 Vx는 25p에 1-p가 될 거고 요게 4라는 얘기죠. 네. 그럼 식 하나 나왔죠? 그랬을 때 물어보는 거는 x 식 하나 나온 게 아니라 그냥 p값을 구할 수 있죠? 그쵸? 그러면은 p에다가 1-p 곱한 게 25분의 4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푸실 수도 있고요. 약간의 센스를 발휘하시면은 감각이 있으시면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하겠죠. 네. 근데 p 조건이 분명 있을 거예요. p가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돼 있죠. 그럼 p가 얘죠. 이런 센스 만드시면 됩니다.
하다 보면 생겨요. 물론 2차 방정식 풀어도 괜찮고, 근데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P나 1-P나 분모는 어차피 똑같겠죠. 근데 마침 25니까 5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5분의 뭐랑 5분의 뭐가 나올 거예요. 근데 P랑 1-P니까 이거 두 개 더해서 5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1, 4? 2, 1, 4 되네요. 2, 3? 2, 3은 안 되네요. 그쵸? 그쵸? 곱하면은 4가 안 나오니까. 곱해서 4 나오고 더해서 5 나오는 거. 숫자 찾기 쉽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x제곱의 평균 구하실 수가 있겠죠. 문제에서 원하는 건 x제곱의 평균이고요. 이건 아까도 얘기했죠. 분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이 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고 이거 외웠으면은 같은 식이죠. 네, 뭐 따로 외우는 식이 아니라 저렇습니다. 그럼 vx4라고 문제에서 줬고요. 2의 x는 25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5가 되겠죠. 그거의 제곱이니까 20 더하시면 29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게 그나마 이항분포에서 어려운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항분포라는 것만 파악하면은 쉽습니다. 밑에 있는 27번도 보시면 똑같은 문제죠. 확률 질량함수가 이렇게 나왔네. 이항분포겠구나. 똑같이 푸시면 되고요. 28번. 28번 보시면요. 10 이하의 음이 아닌 정수 R이라고 했죠. 10 이하의 음이 아닌 정수 R이니까 R 값은 0부터 시작하죠. 0부터 시작하네요. 이항분포인가? 생각할 수가 있겠고 마침 여기서 함수를 10C R에 2분의 1의 10제곱이라고 줬죠. 이거 독립시행의 확률로 보이시죠? 우리가 P값이 2분의 1일 때는 그냥 이렇게 P나 1-P나 똑같이 2분의 1이니까 그냥 어차피 10번 곱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굳이 나눴으면 요게 되는 거죠. 그쵸? 요거를 간단하게 쓴 버전이다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 x를 생각했을 때 얘도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총 10번의 시행, 확률은 2분의 1이죠. 요거 쓰실 수 있겠죠? 네. 독립시행의 확률이랑 이항분포 엮어서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에서 구하는 값은 R은 0부터 10까지 R제곱의 FR을 구해라 라고 합니다.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2제곱? 수열 아닌데 이거? 그쵸? FR이 지금 확률이잖아요. 그러네. R 싫으시면 R 대신에 X 한번 넣어보세요. X가 0일 때부터 10까지 X제곱의 FX죠. 그쵸? 그러면 이건 X제곱의 평균이죠. 그쵸? 변수에다가 확률 곱한 거를 쫙 더했잖아요. 그럼 요 구하는 게 X제곱의 평균이죠. 그쵸? 이런 식으로 준 것도 여러분들이 거꾸로 파악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건 뭐 구하실 수 있겠죠? 이거 구하는 거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노파심에서 노파심 때문에 저번에도 하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요거 두 개는 달라요. 이거 이렇게 쪼개시면 안 돼요. 그쵸? 무조건 직접 구하거나 이 공식 쓰신다. 그 두 가지밖에 쓸 게 없습니다. 무조건 그 두 개 가지고 푸세요. 여러분들 그럼 이런 것도 하실 수 있겠죠. 이 문제에서 뭐 R은 0부터 10까지 R의 4제곱의 FR이다 라고 하면은 요거는 뭐의 평균이에요? R의 4제곱이잖아요. X 4제곱의 평균이겠죠? 어떻게 바뀌는지 아시겠죠? R의 제곱.
이것도 4제곱, 4제곱. 그쵸? 저런 거를 내는 걸 저는 한 번도 못 봤고요. 낼 생각도 보통 저런 거를 내진 않을 겁니다. 네. 이건 그냥 예를 들어드리려고 제가 한 거라서. 아유, 설마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까요? 저건 너무 못됐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건 사실 x제곱 정도까지밖에 없어요. 그 이상으로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고, 기출에 나온 적도 없고 나오지도 않을 거고, 나오면은 저를 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29번 보시면요, 29번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딱 보자마자, 그거 보자마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30,6분의 1을 따른다 쓰고 시작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쉬운가 하고 봤더니 여기서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29번 위에다가 살짝 별표를 한번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좀 꼼꼼함을 가지셔야 되는 게, 지금 요걸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보고서 R 곱하기 확률이네? 평균. 이렇게 쓰시면은 이제 틀립니다. 왜 틀릴까요? 항상 체크할 거, 독립시행에서 항상 체크할 거는 0부터 시작이에요. 0부터 30까지 해야 돼요. 근데 요건 3부터 30이잖아요. 그러면은 0, 1, 2가 빠져 있죠. 그쵸? 0, 1, 2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 EX 요거 구한 건 R이 0일 때부터 구한 거니까 이 전체에서 R이 0일 때, R이 1일 때, R이 2일 때 세 개를 빼주시면 되겠죠? 근데 R이 0이면요, 어차피 0일 때의 확률은 0이에요.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R이 1일 때랑 R이 2일 때를 볼게요. R이 1이면은 요 값은 1 곱하기 P, X는 1이 될 거고요. R이 2면은 P 곱하기 P의 X는 2.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X 같은 경우는 두 개 곱하면은 바로 나오시고요. 그리고 각각의 확률, 요 각 포인트에서의 확률은 독립시행의 확률로 직접 구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특정 값을 가질 때의 확률은 독립시행의 확률로 직접 구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겠죠. x가 1일 때니까 써있죠. 써있죠. 네. 마침 그러니까 원래는 독립시행의 확률로 구해야 되는데 문제가 너무 친절해요. 네. 9번이라 그런가? 문제가 너무 친절해요. 그쵸? P1이 얼마인지 나와 있죠? 그쵸? P1이 얼마인지 나와 있는데 그 값이 0.025라고 나와 있네요. 더하기 2 곱하기 P2 보시면 0.073이죠? 너무 친절하다. 이거 계산해 주시면 끝나죠? 네.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계산도 다 해주고 너무 좋다. 이런 것만 나오면 좋겠다. 근데 요건 진짜 약간 이런 건 실수하시면은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몰라서 틀린 거예요, 요거는. 그쵸? 항상 시그마 보실 땐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체크를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하나라도 빠지면은 값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9번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잠깐 5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 15페이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풀어오신 분들은 쉬면서 15페이지부터 좀 보시면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분) 정도 쉬고 가도록 합시다. 그 약간 표준화를 딱 진짜 교과서 느낌 나게 배우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다른 컨셉으로 좀 볼게요. 물론 그 교과서 컨셉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중간 과정을 생략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이것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이걸 쓰는 내용이 계속 나와서 22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네.
표준화, 표준정규분포로 바꾸는 건데요. 우리가 표준정규분포로 바꾸실 때 새로운 확률 변수 z를 도입하죠. 그랬을 때 이 녀석 어떻게 만드냐? 기존 확률 변수에다가 평균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표준화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최근에 했죠. 그랬을 때 저 식에다가요. 어차피 양변에 똑같이 표준 편차, 시그마 곱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양변에 표준 편차 곱해주시면은 식이 이렇게 바뀌죠. 이거 그냥 시그마 곱해준 것밖에 없어요. 뭐 새로운 식 아닙니다. 그런데 보셔야 할게요. 요 x-m 이거는 요 x라는 값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죠.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나요? 편차. 네, 편차. 편차죠. 그쵸? x값에서 평균 뺀 게 편차잖아요. 그리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죠. 그거에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건 편차입니다. 중학교 때 배우셨죠?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 될 거예요. 그쵸? x값이 크면 클수록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겠죠. 그쵸? 그런데 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 그 기준이 되는 게 표준 편차예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떨어져 있냐? 이걸로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보시면은 표준 편차의 z를 곱한 게 요 떨어진 정도잖아요. 이해되세요? 네. 간단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가 x라는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할 건데요. 얘가 뭐 3,2의 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녀석은 이렇게 생겨서 평균이 3이니까 이런 녀석이 되겠죠? 그쵸? 얘가 3부터 7일 때까지의 요 확률, 이 확률을 구한다라고 해볼게요. 이 부분. 그러면은 p, x가 3 이상, 7 이하죠. 3이 평균이라는 거에 주목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요 7이라는 값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4만큼 떨어져 있죠? 근데 표준 편차가 얼마예요? 2죠. 몇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어요? 2 표준 편차. 2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죠? 그죠? 2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2 시그마. 2 시그마. 그럼 Z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2. 되셨나요? 이게 그냥 0부터 2까지로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Z가 2. 그쵸? 약간 찝찝하시면요. 직접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쵸? 그럼 표준화를 시킨다라 그러면은 x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죠? 그쵸? x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고요. x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죠. 네, 이걸 열심히 하면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죠. 되셨나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의 요거에다가 2를 이렇게 요걸 옆에다가 곱한 느낌? 그쵸?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몇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 세는 단위가 시그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시그마 떨어져 있냐? 2 시그마 떨어져 있냐? 이 기본 단위가 시그마고요. 여기선 시그마가 2니까 2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다. 그럼 z값이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거칠 필요 없이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 이해되시나요? 또 해보죠. 이해가 안 되면 또 하면 되지. 자, y라는 친구가 이번에는 5,4의 제곱. 좀 더 키워봅시다. 사이즈를. 그랬을 때 이렇게 되시면요. 얘는 평균이 5죠. 그쵸? 그랬을 때 여기를 제가 13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5부터 13까지의 넓이를 구하실 수가 있겠죠. y에 대해서. 근데 보시면은 지금 그러니까 이 넓이를 구하는 거죠. 5에서 13까지. 그랬을 때 13은 지금 5로부터 몇 시그마 떨어져 있나요? 2 시그마죠. 길이가 8이잖아요. 시그마가 4죠.
이 시그마 떨어져 있죠? 시그마의 2배 떨어져 있죠? 그 2배, 2배, 2배 2라는 숫자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Z가 2일 때까지니까.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준정규분포가 있을 때 이것도 지금 이 시그마 떨어져 있는 거죠? 요 확률은 0부터 2까지의 확률이죠. 이 넓이, 이 넓이, 이 넓이가 전부 다 같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확률 변수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확률 변수 이렇게 주든 이렇게 주든 이렇게 주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평균으로부터 몇 시그마 떨어져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어차피 변환하면 다 똑같이 얘로 변해요. 네. 근데 그 변환하는 원리가 뭐냐? 평균으로부터 몇 시그마 떨어져 있느냐? 그걸 기준으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얘도 평균으로부터 2시그마, 얘도 2시그마, 얘도 2시그마 떨어져 있네. 그러면은 요 넓이, 넓이, 넓이가 전부 다 같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그 표준화식 쓰면서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이렇게 볼 거예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49번 보시면요. 49번 보시면은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과자, 과자 봉지의 평균이 75. 과자 봉지의 무게가 평균이 75고요.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거 이렇게 바꾸면서 읽으시면 되죠. 그거 읽으면서 바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한 봉지의 무게가 76 이상 78 이하일 확률이죠. 그러면 요거 표준화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그리세요. 그럼 평균이 75죠. 문제에서 물어본 게 76 이상 78 이하죠. 76 이상 78 이하입니다. 이 부분의 넓이를 찾아라 라는 거죠. 그쵸? 그럼 요 넓이는요. 이 넓이에서 이 넓이에서요. 이 넓이를 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78까지의 요 확률에서 76까지의 요 확률을 빼주시면 될 거예요. 네, 우리가 기준은 항상 평균을 기준으로 몇 시그마 떨어져 있냐예요. 그러면은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요. 78까지는 몇 시그마 떨어져 있다? 1.5 시그마죠. 1.5 시그마 떨어져 있고요. 75에서 76까지는 몇 시그마? 0.5 시그마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76부터 78까지의 이 확률이라는 거는 Z로 바꿔주시면요. 아이고 1.5일 때까지의 확률에서 0.5일 때까지의 확률을 빼주면 된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거기 표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읽고 해주시면 되겠죠. 0.191호인가? 요거 계산하시면 되죠? 제가 지금은 이렇게 했는데 자, 제가 지금 설명하느라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거 일일이 이렇게 쓰실 필요 없죠. 그쵸? 자, 뒤에 있는 승철이와 이거 일일이 쓰실 필요 없죠? 이거 그냥 1.5에서 0.5를 빼면 되네? 근데 표를 보니까 1.5랑 0.5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가로로 쓰는 게 아니라 세로로 쓰시면 되죠. 이거 가로로 빼고 있으면 큰일 나요. 헷갈려요. 이거 객관식이죠. 이거 그쵸. 다 계산하실 거 아니죠. 이거 뒷자리 계산하면 12에서 5 빼니까 7이죠. 쓱 보니까 5번이죠. 그쵸? 네. 계산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 풀다가 7로 끝나는 게 2개 있다. 라고 하면 이 앞에 것만 또 계산하세요. 네. 그럼 되죠? 이거 언제 이거 다 계산하고 있어요. 너무 간단한 얘기, 당연한 얘기인데 보통 이 단어는 세로 셈하세요. 세로로 이렇게 셈하시고 끝에만 좀 확인해주면 된다. 요거는 그냥 제가 설명용으로 그냥 다 적어놓은 거.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그래프랑 얘만 있으면 됩니다. 저거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래서 요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다 보면은 익숙해지실 거고요. 네. 밑에 것도 한번 해볼까? 네. 밑에 것도 그냥 빠르게 갈 수 있으니까 50번 보시면은 수화물의 무게 어쩌고 저쩌고 평균이 18, 표준 편차가 2다. 네, 그거 뭐 수화물 어쩌고 저쩌고 읽으실 필요도 없죠. 그냥 요 포인트만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16 이상 22 이하일 확률이죠. 그러면은 빠르게 쓱 그려주시고 이것도 뭐 예술적으로 그래프 그리실 필요 없습니다. 16부터 22입니다. 네. 16부터 22죠. 그러면은 자 볼게요. 요 넓이를 구하는 건데 16은 18로부터 몇 시그마 떨어져 있다? 1시그마. 그럼 1시그마에 해당하는 게 0.3413이죠. 더하기 22는 18로부터 몇 시그마? 2시그마죠. 그럼 거기 2 읽어보시면은 0.4772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자리 계산하면 5죠? 아 근데 3, 4번에 있네요. 아 그럼 앞에 거 하나 더 해주면은 8, 5니까 4번이네요. 이거 가지고 야매라고 하는 사람 없겠지? 저는 스킬, 네. 전 야매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전 항상 스킬. 요령도 아니에요. 야매 요령 이런 게 아니라 스킬. 아,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되겠죠? 네. 이거를 왜 하냐면은 일단 빠르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 풀 때 유리하거든요. 그 51번 좀 볼게요. 이건 지워도 되겠지? 51번 보시면은 이거 문제 길다고 여러분들 주눅 드실 필요 없습니다. 51번. 생산하는 귤의 무게가 평균이 86, 표준 편차가 15다. 아, 그러면은 XA라고 할까요? A 과수원이니까. 86이고 표준 편차가 15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B 과수원에서는 이건 XB라고 씁시다. B 과수원은 88,10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고 시작하시면 되겠죠? 네, 그랬을 때 A 과수원에서 임의로 선택한 귤의 무게가 98 이하일 확률이랑 얘는 지금 중심이 86인데요. 이게 98 이하. 98 이하라는 얘기는 요 넓이죠. 이 넓이랑 뭐가 같냐면은 B 과수원에서 선택한 게 귤의 무게가 A 이하일 확률이 같대요. 둘 다 이하네요. 얘는 평균이 88이고 어딘진 모르겠지만 A 이하죠. 그러면 이 넓이가 같다는 얘기죠. 그럼 넓이가 같다는 얘기는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같다는 얘기죠. 그쵸? 지금 여기가 15잖아요. 이 길이가 지금 12죠. 12는 15 곱하기 얼마다? 5분의 4죠. 5분의 4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몇 시그마 떨어져 있다? 5분의 4 시그마. 그럼 A 값 어떻게 구한다? 88에다가 5분의 4, 여기서의 시그마는 10이에요. 5분의 4 시그마를 곱하시면 되죠. 더 하시면 되죠. 네. 그러면은 96인가? 이게 아마 훨씬 쉬우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고요. 푸시면 되고 52번도 볼까요? 52번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약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52번. 다 하셨나요? 네. 진도 너무 빨라요? 아, 내압 강도. 내압 강도가 뭐지? 공정 능력 지수가 뭐지? 이런 거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겠죠? 콤마 시그마 제곱.
왜요? 그 보통 문제는 잘못되지 않고 보통은 읽는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고, 잘못된 것까지는 아니고 잘못 읽은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압 강도와 공정 능력 지수를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네.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그 이상한 표현들에 휘둘리실 필요 없고 그냥 식만 쓰시면 돼요. x는 일단 요걸 따른다라고 했고 내압 강도가 40보다 작은 40보다구나. 뭐 크게 상관없지만 이렇게 되면은 불량품이라고 한다. 공정 능력 지수가 뭔진 모르겠는데 g는 이렇게 나오고요. g가 0.8일 때라고 했죠. 그럼 좋네요. 요게 0.8이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는 평균으로부터 몇 시그마 떨어졌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아까 그 식 그대로예요. n-40 하시면은 2.4 시그마죠. 아, 평균으로부터 몇 시그마 떨어져 있다? 2.4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은 쭉 그리고서 쭉 그려주시면은 여기가 평균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40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게 지금 2.4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요 확률, 요 가장자리의 확률은 0.5에서 2.4에 해당하는 그 확률이 얼마지? 0.4918을 빼주시면 되겠죠? 0.4918 요거 빼주시면은 저 끝자락 꼬리 부분의 확률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맨 마지막 자리 계산하면 2겠죠? 근데 이거 계산 마저 하시면은 어차피 해야 되네요. 3번이죠. 0.0082 되셨나요? 네. 항상 평균으로부터 몇 시그마 떨어져 있냐 그 몇에 해당하는 숫자를 찾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문제도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잘 풀어주시면 되고요. 53, 54, 55도 사실상 거의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연습하라고 일부러 많이 넣는 거예요. 네. 연습하라고 많이 넣는 거고 쭉쭉쭉 해주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하실 수 있겠지? 믿어도 되겠죠? 네, 저 믿긴 하는데 믿긴 하는데 네. 그래도 제가 언급 안 한 내용이 있어서 54번 하나 보도록 할게요. 54번 보시면은 확률 변수가 두 개 나오죠. 이럴 때 이렇게 물결로 표현해 주시면 참 좋죠. x, y 각각 다른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그랬을 때 x가 k 이상일 확률이랑 y가 k 이하일 확률이 같대요. 0.1056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보실 때 0.1056이라는 애매한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게 아래에 있는 표에 없죠. 근데 0.1056이랑 관련 있어 보이는 숫자는 있죠. 뭔가요? 0.3944가 굉장히 관련이 있어 보이죠. 왜냐면 둘이 더했을 때 얼마다? 0.5죠. 네. 그래서 지금 요 얘기입니다. 지금 x에 대해서 그래프 그려주시면 50이잖아요. k 이상일 확률이 0.1056이란 얘기는 k가 이쯤에 50보다 큰 쪽에 있다는 얘기고 얘가 0.1056이죠. 그러면은 우린 항상 평균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줘요. 이 부분의 넓이는요. 거기 나와 있는 0.3944가 되겠죠. 두 개를 더해서 0.5인 관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요거는 0.5랑 관련을 지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요 반쪽을 주로 볼 테니까. 그러면은 0.3944일 때요. Z값이 1.25죠. 그쵸? 그러면은 K 빼기 50이 1.25 시그마란 얘기죠. 그쵸? 요게 1.25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니까.
마침 여기 표준편차 시그마라서 그대로 썼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y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y는 이렇게 그려지고 평균이 65죠. 그랬을 때 k 이하의 확률, 요게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1.25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겠죠. 그런데 여기선 시그마가 2 시그마죠. 그렇죠? 표준편차가 2배니까 여기서는 65 빼기 k를 해준 게 1.25의 2 시그마가 되겠구나. 이 녀석의 표준편차가 2 시그마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지금 미지수가 k랑 시그마 두 개가 나왔고요. 식도 2개죠. 그러면은 요걸 어떻게 한다? 구할 수 있다. 식 2개, 미지수 2개. 연립하면은 나오겠죠. 연립하시는 것도 어렵지가 않죠. 뭐 어떻게 대입하든 본인 맘인데 1.25 시그마, 1.25 시그마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1.25 시그마 자리에다가 k-50 대입하시면 되죠. 그쵸? 그러면 얘는 2배의 k-50이 되겠죠? 그럼 뭐 k값 바로 구하실 수 있죠. 그럼 시그마도 당연히 나올 거고요. 이렇게 그 표에 주어지지 않은 이런 확률이 나왔을 때는 0.5나 1 이런 숫자랑 관련을 지어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하실 수 있을 거고요. 하는 김에 그 26페이지도 좀 잠깐 보도록 할까요? 26페이지에 있는 테마 11번은 사실 뭔가 별개의 테마로 하기에는 그렇게 막 내용이 독창적이지 않아요. 제가 여기 컷오프 라인이라고 해놨죠. 그 영어를 잘하는 부성이가 컷오프 라인을 해석해 줍시다. 한국말로 하면 이게 뭔가요? 콩글리시로 이게 뭔가요? 커트라인. 네, 커트라인은 콩글리시고요. 영어 표현은 컷오프 라인입니다. 네, 커트라인. 수학 시간에 영어도 다 배우고 일석이조. 요거를 생각해 볼까? 제가 공부를 해서 시험을 쳤어요. 친구들의 평균이 여기예요. 친구들의 평균이 여기고요. 여기가 제 점수예요. 그랬을 때 이게 평균으로부터 내 점수가 몇 표준 편차 떨어져 있냐 가지고 이 확률을 구해 주실 수가 있죠. 그렇죠? 이 확률을 구했더니 0.4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저는 상위 몇 퍼센트인가요? 상위 0.1%요? 상위 10%죠? 이거 0.4% 아니에요? 이거 40%예요? 그쵸, 그쵸, 그쵸. 네. 오, 당황. 네. 상위 몇 퍼센트냐라고 하면은 요 확률이 0.1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저는 상위 10%죠. 그럼 내 위에 10% 있고 내 아래 몇 퍼센트 있다? 네, 이거 40% 아니죠? 내 뒤로 90%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점수를 좀 더 높게 받으면 받을수록 네, 제 위에 있는 애들은 줄어들고 밑에 있는 애들이 늘어나겠죠? 제가 점수를 못 받으면 못 받을수록 내 위에가 많아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때 상위 10%라고 하는 말은 상위 10%라는 말은 여기가 0.1이고 이 부분이 0.4겠구나. 요거를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상위 10%면 2등급 정도구나. 자, 58번 보시면은 모집 인원이 200명인 시험에 1000명이 응시했대요. 그럼 200명 뽑는데 1000명이 응시했으면은 상위 몇 퍼센트만 붙는다는 얘기예요? 20%. 상위 20%만 붙는 거죠? 그쵸? 자, 정규분포 따른다고 했으니까 그려주시면은 상위 20%만 붙으니까 몇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점수를 받으면은 여기가 0.2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수험생 점수의 평균이 156이고요. 평균이 156이고 표준 편차가 20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이때 합격하기 위한 최저 점수를 구해라 라고 했죠. 그럼 최저 점수는 바로 요 점수가 되겠죠? 그쵸? 자, 근데 문제 주어져 있는 거는 0부터 z까지의 확률이니까 요 확률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0.3이 돼야 되죠? 넓이가. 그럼 거기서 0.3 읽어주시면은 0.84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요 최저점이라는 거는 평균에서 0.84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으면 되는 거죠? 시그마가 얼마지? 20점이래요.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은 끝나겠네요. 잘 구해주시면 172.8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 여기가 8.4 시그마가 되게. 그쵸? 이것도 평균으로부터 몇 시그마 떨어져 있냐 그 얘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저걸 강조했는지 조금 아시겠죠, 이제? 네. 요거 일일이 다 표준화시키면은 여러분들 시험 끝나 있어요. 그래서 저 최저점을 구하는 거, 합격하기 위한 최저점 구하는 문제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59번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예요. 왜 좋아하냐면은 그 우량돼지 선발대회라서 좋아요. 귀여워요, 뭔가. 얘는 뚱뚱할수록 가치가 인정받는 생물이잖아요. 부럽다. 네. 그냥 뭔가 귀여워서 좋아요, 이 문제. 7개월 된 돼지. 아유, 7개월 된 돼지 보셨습니까? 진짜 애기 돼지 진짜 귀여운데. 네,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돼지, 소 막 이런 거 다 길렀습니다. 오리랑 오리, 토끼, 염소, 돼지, 소, 닭. 네. 그래서 토끼도 엄청 열심히 길렀는데 할머니가 이제 손자 온다고 토끼탕 해주시고 제가 작년에 열심히 그 고구마 줄기 먹여서 키운 토끼들이었는데 할머니가 손주 오신다고 아유 우리 손주 잘 먹여야지 하면서 한 마리 꺼내가지고 토끼탕을 해주셨더라고요. 맛은 있는데 잔뼈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시골은 먹으려고 기르는 거죠. 귀여우려고 기르는 게 아니라 시골에선 가축이니까 애초에 식용으로 기르는 거라 뭐 그랬는데 어린 마음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59번 보시면은 네, 돼지가 있는데요. 200마리는 평균이 110이고 이거 그냥 그림부터 그리고 가도 괜찮죠? 평균이 110이다. 표준 편차는 10이래요. 표준 편차는 10이구나. 200마리 돼지 중에 무거운 거대로 3마리면은 200마리 중에 3마리가 뽑히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 확률 구하실 수 있죠. 상위 0. 얼마야 이거? 0.01호 아니에요? 이거 100분의 1.5니까 0.015죠? 그쵸? 그러면은 이 확률이 0.015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요 부분 이 부분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죠. 그쵸? 그거 약간 컨닝하면 0.4850 같아요. 그리고 4850일 때의 Z값은 2.17이죠. 그러면 요 값은 어떻게 구한다? 저 값은요. 110에다가 2.17 시그마를 곱하면 되겠죠. 2.17 시그마인데 시그마가 10이다. 그럼 요거는 131.7kg이 되겠네요. 와, 7개월인데 131.7kg면 진짜 괜히 돼지가 아니구나. 이름값 하네요. 저를 두 번 이렇게 해놓은 느낌인데. 와.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죠? 기본은 항상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 그래서 60번, 61번도 전부 다 똑같은 문제라서요.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벌써 55분이네.
돼지 얘기를 하다 보니 이거 지워도 되나요? 네. 아, 어떡해. 이거 대칭성 해야 되는데. 아, 물론 5분이 남아도 확인할 건데 어떡하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거를 알려주고 싶은데. 아니면 여러분들은 가시고 제가 이걸 찍은 다음에 올릴까? 네. 그 15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제가 대칭성이라고 해놨죠. 일단 정규 분포는 대칭성을 가져요.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분포고 그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문제 나왔으면 아, 대칭성 생각하고 가셔도 괜찮을 정도로 대칭성을 많이 쓰고요. 네. 그랬을 때 제가 거기 표에다가 적어놓은 거 있죠. 그거 외우세요. 네. 그거는 딴 거. 그러니까 수투를 할 때도 필요하고 혹시 미적분할 분 계신다면은 미적분할 때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함수가 선대칭이다. 얘가 x는 m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라고 하는 거랑 그 밑에 있는 조건들은 전부 다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네. 그래서 문제에서 그냥 이렇게 m-x의 함수값이나 m 플러스 x의 함수값이 같다라는 얘기 나오면은 아, x는 m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구나, 함수구나라는 거를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 이것도 마찬가지 식입니다. 네. 혹시 모르니까 기억해 두세요. 저 세 가지는 전부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거고 여기서 m이 0이 되면은 y축 대칭이죠. 우함수라고도 하죠. 네. m이 0이 되면은 x는 0이니까 y축 대칭이 되죠. 그럼 m에 0 넣으면은 아, f-x랑 fx랑 같구나. 우함수식이죠. 네. 그런 것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던져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넘어가서 16페이지에 38번 16페이지 38번 보시면은 확률 밀도 함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한다라고 했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리고 그 밑에 39번 보시면은 f100-x가 f100 플러스 x죠. 이거는 x는 얼마에 대해서 대칭이다? x는 100. 평균이 100이라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얘를 이렇게 주더라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거는 심화긴 한데 혹시 모르잖아요. 요거. 이렇게 줘도 요거는 x는 100대칭이라는 뜻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파악하셔야 되고요. 파악하는 방법은요. 얘랑 얘를 더해보세요. 2m 나오죠? 반으로 나누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랑 얘 더해보시면은 2m이죠? 반 나누시면은 m. 거기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쵸? 그래서 혹시나 긴가민가 하시면은 더해보세요. 약간 평균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요거는 좀 체크를 해두셔야 되고요. 35번 한번 볼게요. 34랑 35는 거의 비슷한데 34는 정규 분포가 아닌데 35번이랑 거의 똑같아서 제가 넣어놨고요. 35번 한번 보시면은 x가 m 이상 m 플러스 12 이하일 확률에서 x가 m-12 이하일 확률 요거를 뺀 게 0.3664다라고 나와 있죠. 이런 거 보시면 당황하지 말고 그냥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이거 표준화할 생각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프 그리시면 되고요. 그래프 쭉 예쁘게 그려주시면은 평균이 m이죠. 그러면은 m부터 요거는요. m부터 m 플러스 12일 때까지의 확률이니까 이 부분의 확률이 되겠죠. 그렇죠? a라고 한번 놓읍시다. 넓이를 a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거 x가 m-12 이하일 확률. 그런데 얘도 지금 평균으로부터 10이 떨어져 있고요. m-12도 12만큼 떨어져 있죠. 대칭인 형태죠. 그래서 12 이하일 확률. 너무 작다. 요 확률을 B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A에서 B 뺀 게 요거죠?
A에서 B 뺀 게 0.3664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 더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뭘 세울 수 있을까요? A 더하기 B가 얼마다? 0.5죠. 이 부분 그대로 여기다 옮겨 붙여줄 수 있잖아요. 그쵸? A 더하기 B는 0.5다. 그러면은 문제에서 구하는 게 시그마 구하는 거죠? 네. 시그마? 네. 이렇게 나오니까 네, A는 0.433이죠. 그러면은 0.433이 표 읽어주시면은 1.5죠? 네. 어떻게 이렇게 다 기억하고 있을까? 1.5에다가 시그마 곱한 게 지금 12만큼 차이 나잖아요. 10이란 얘기니까 시그마는 8이겠죠. 이런 식으로. 34번도 이거랑 똑같이 푸시면 돼요. 네. 정규 분포는 아니지만 x는 4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문제에서 줬죠. 34는. 그러면 똑같이 x는 4에 대해서 대칭인 무언가를 그리신 다음에 똑같이 숫자 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 뒤에 것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실력을 믿고 한번 쭉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이죠. 맛있는 서브웨이를 먹으면서 뒷부분 할 건데 네, 12월 8일까지니까 여러분들이 쫙 다 풀어오실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끝까지 한번 풀어와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꼭 오셔야만 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놓고 왔군요. 감사합니다.